체력은 하루 종일 무기력한 적이 있나요? 그날 여러분의 능률은 어땠나요? 잘 일이 안 되고 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나요? 체력이 방전되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작업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업 효과가 떨어진다. 방전되어서. 호흡은 숨을 최대한 참는 대회 세계 기록은 현재 17분 4초입니다. 일반인은 숨을 2분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산소 공급이 없이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산소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뇌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뇌는 들이마시는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호흡 방법이 체력을 크게 좌우합니다. 대도시 사람들이 숨을 얕게 쉬기 때문에 임파선이 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임파선은 몸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은 세포, 혈액, 단백질과 기타 독소를 제거합니다. 만약에 임파선이 24시간 활동하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서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임파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가장 활발합니다. 제가 숨을 깊이 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내뱉는 것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 임파선이 활성화되어서 혈액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숨을 내쉴 때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2초에 걸쳐서 숨을 내뱉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10번 하루에 3번 반복하면 체력이 쉽게 방전되지 않습니다. 쉽게 방전되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는 산소 없이는 몇 분밖에 생존하지 못하지만 물 없이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생존하지는 못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몸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너무 적게 섭취합니다. 갈증을 느끼면 이미 수분을 제때 섭취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은 몸의 영양 상태도 체력을 좌우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고 해서 먹는 동안에는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곤증을 예방하는 방법인데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식사 전에 물을 몇 잔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나 음식은 가급적이 피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산을 얼려서 소화시킬 에너지를 더 소모시킵니다. 점심에 가능한 한 파스타를 먹지 않습니다. 파스타는 맛있지만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식사할 때 조금씩 천천히 떠먹고 많이 씹습니다. 쉽게 들리지만 막상 식사할 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삼키는 음식의 조각이 클수록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착각하면 금물입니다. 실제로는 소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체력이 금방 고갈됩니다. 잠들기 1시간 동안 전에 만약에 먹게 된다면 가급적 적은 양을 먹습니다. 만약에 자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면 잠을 자면서 위장이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소식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 독일 연구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노인들은 석 달 동안에 소식을 하면 기억력이 20% 향상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증가율이지만 섭취량을 30%가량 줄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소식을 결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은 몸에 좋습니다. 근육 생성과 체력 증진 외에도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성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 단순히 뇌의 산소 공급량을 늘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어로빅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서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면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어서 뇌세포의 자연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연구된 바에 따르면 운동은 뇌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운동은 뇌의 화학 물질을 촉진하여서 뇌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이 화학 물질은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존의 뇌세포의 생존을 돕기 때문에 특정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운동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하자 하는 거죠. 생각과 기분은 저기압인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 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에너지가 올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체력과 기분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체력과 작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리드진 코프 교수는 기본이 6개월 뒤에 작업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파민. 거울 신경세포와 시각화.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일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안락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울 신경세포와 시각화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경우를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순전히 우연한 일치로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탈리아 연구자들이 물건을 집어들 때에 원숭이의 뇌 세포를 관찰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연구원 한 명이 원숭이 주변에 있는 견과류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숭이의 뇌 세포가 연구원이 견과류를 집어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거울 신경세포가 활성화된 것을 연구진들이 얼떨결에 포착한 것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여 마치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그 행동을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되어 그 사람이 한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의정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하는 사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공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움에 있어 거울 신경세포의 역할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면 전문가가 그 기술을 사용한 것을 최대한 많이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기타를 연주한다면 기타리스트가 연주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는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일을 해주는 셈입니다. 시각 효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럼 하품을 하고 나도 하품이 나온다는 거죠. 거울 효과가 나온다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이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관련 강의.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떤 기업적 강의를 진행하며 속도, 마인드 매핑과 기억수를 위한 단과 수업도 진행합니다. 이 책은 기본 말했으며 수업을 듣게 되면 훨씬 더 깊은 공부하고 여러분의 기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수료를 했습니다. 후기로 이 책을 쓴 목적은 여러분에게 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기법, 아이디어 여러분만의 작업 방식에 학습 방식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책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만 가져가서 단계적으로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교육기관들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네요. 이런 방법 없이 막 그냥 생채로 한다는 것은 참 맞죠. 이 책을 쓰면서 많은 과학 연구들을 응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적으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연구 결과의 용도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결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이 책에서 사용된 모든 참고 서적을 참고문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암치르다면서 막 그 책을 이렇게 참고문헌도 많이 읽고 책을 보고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책을 통해서 강연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방대하고 특별히 이 벤처 그룹 같은 데에 가서 당신의 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적의 dun의 사용법은 내는 유연하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 세포들이 연결되어서 새로운 신경망을 구성한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새로운 지식을 사용하고 응용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망은 강화가 된다. 이런 학습은 운동과 비슷하다.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강화되는 것처럼 이 책이 소개하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당신의 뇌 기능은 더 향상이 된다. 마인드 매핑 등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 업무가 만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최고 정리에 따라서 속도를 달리해서 속도를 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배제하고 대조, 설명, 요약, 조장을 알리는 신호의 밑줄 긋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파악을 하고 또 핵심 단어와 약어 이런 것을 자신만의 맵을 만들고 주제를 정해서 줄기를 만들며
가지를 더해서 마인드맵을 완성하고 요약문에서 프레젠테이션, 브레인스토밍, 계획짜기, 암기까지 마인드 매핑을 활용하고 시각에서 촉각까지 공감각을 활용하여 기억하고 요점을 이미지로 변환하고 익숙한 사물과 연결하여 기억하고 학습 업무 시간을 분산하고 간섭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 능력을 높이고 컴퓨터 사용법에서 업무 자세, 책상 정리, 불의 밝기까지 환경을 바꿔보고 수면과 호흡, 수분 섭취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이 책이 마무리했습니다.